제 이름은 스즈키 카오루, 32살이고 어느 레스토랑의 홀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어느 진상 상사와의 진흙탕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일하는 모니로봇 정은 정통 양식을 메인으로 한 레스토랑입니다. 나름 대기업 외식 체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으로 도쿄 안에는 12점포를 보유 중입니다. 여기서 일한 지는 약 1년 정도 됐고 근무 환경도 꽤 좋은 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 간의 사이도 좋고 다들 일에 대한 의욕도 높습니다. 주방 직원들과 홀 직원들 간의 소통도 잘 돼서 최고의 팀워크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점장 겸 요리장인 타테노 씨는 20년 경력의 베테랑 셰프입니다. 맛은 물론이고 단골도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진상 상사는 타테노 씨가 아닙니다. 그 진상 상사는 더 높은 직위의 임원인데, 야, 전월 대비 매출이 줄었잖아. 하지만 이번 달은 비성수기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꾸 변명할래? 오늘 안으로 대안 만들어서 보고해. 알겠습니다. 요리장님께 윽박을 질러대는 이 남자의 이름은 이세입니다. 우리 점포를 비롯해서 다른 점포들을 관리 및 담당하는 본사의 지역 매니저입니다. 나이도 아직 젊은데 28살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40살이 넘은 타테노 씨를 항상 이런 식으로 대합니다. 그가 하는 일은 매출로 시비를 걸거나 가게 운영에 태클을 거는 겁니다. 또한 직원들의 업무 태도를 지적하는 등, 즉 난폭하게 굴면서 시비를 거는 일밖에 없습니다. 자꾸 이런 식이니 직원들이 그를 싫어할 만도 하죠. 실제로 저도 이세의 태도에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건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였는데, 저 사람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이세 씨 말이야? 네, 이런 말은 하고 싶지 않은데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오는 날이면 매장 분위기도 안 좋아지고요. 네 말이 맞아. 아무리 직위가 더 높다지만 나이 많은 사람에게 그런 태도는 좀 그래. 윽박 지르는 소리가 홀까지 다 들리더라니까요. 손님들도 깜짝 놀라셨어요. 진짜? 이거 매장 소문이 안 좋아지겠는데. 미안해. 어떻게든 하고 싶은데 점장님도 힘을 못 쓰시니 나도 어쩔 수가 없네. 아니에요. 제 이야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항상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이 정도로 뭘. 오히려 이것밖에 못해줘서 미안한걸. 이 라인을 보낸 직원의 이름은 시즈카 씨입니다. 24살이고 반년 전 홀 직원으로 입사한 여직원입니다. 일단은 제 직속 후배입니다. 외모는 예쁘다기보다 귀여운 편입니다. 애교도 많고 배려심도 많아서 하루아침에 모두의 여동생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그녀를 만나기 위해 가게에 오는 손님도 적지 않습니다. 시즈카 씨는 우리 가게의 인기 스타입니다. 이건 비밀인데요. 저와 그녀는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을 정도로 사이가 좋습니다. 친해진 계기는 음식 취향이 서로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식당은 계절별로 기간 한정 메뉴를 내놓습니다. 직원 모두가 그 기간 한정 메뉴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놓죠. 그중 몇 가지를 택해서 만들어 본 후 먹어보며 어떤 메뉴를 선보일지를 결정하죠. 최종적으로 3가지 메뉴를 고른 후 투표로 결정하게 되는데, 어느 날 매번 저와 시츠카 씨가 같은 메뉴를 투표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항상 저랑 같은 걸 고르시더라고요. 그치? 우리 서로 입맛이 엄청 비슷한가 봐. 그럼 제 단골 술집 가보실래요? 분명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거기 닭꼬치가 엄청 맛있거든요. 그래, 가자. 이렇게 시츠카 씨가 소개해준 술집은 완전 제 취향 저격. 그래서 저도 담례로 제 단골 가게를 소개해서 줬습니다. 요즘에는 서로 맛있었던 가게를 리스트를 적어서 틈날 때마다 밥을 먹으러 가는 사이가 됐습니다. 지금은 아직 좋은 선후배 사이지만 저는 그 이상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직장 내의 상하 관계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관계를 좁혀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관계를 발전시킬 빌미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그때, 시즈카 씨, 뭐 어때? 술 한 잔만 하자는 건데 내가 끝날 때까지 기다릴게. 그게... 어느 날 지역 매니저가 시즈카 씨에게 말을 걸었는데 그건 누가 봐도 작업 멘트였어요. 게다가 시즈카 씨는 무척 난처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시즈카 씨? 오늘 키무라 씨랑 한잔 한다고 하지 않았나? 회식 장소는 항상 가던 거기로 할게. 거짓 약속을 이야기하며 그녀를 도와줬습니다. 시즈카 씨도 곧바로 제 의도를 알아채고는 네! 항상 가던 거기 좋아요. 죄송해요. 제가 선약이 있던 걸 깜빡하고 있었네요. 하는 수 없지. 일단은 그렇게 잘 마무리됐는데요. 본인 뜻대로 안 되자 이세는 곧장 저를 갈구기 시작했습니다. 스즈키라고 했나? 꽤 나이가 들어 보이는데 몇 살이지? 올해로 32살인데요.
그러자 그는 소리 높여 웃기 시작했어요. 실화냐고. 30살 넘어서 홀서빙이라니. 망했네. 불쌍하긴. 인터넷에 올리면 다들 난리가 날 만한 직업차별 발언을 해버린 겁니다. 정말 연장자를 존경하는 법을 모르는 인간이구만. 물론 짜증은 났지만 겨우 이 정도 일로 그와 싸울 수는 없었습니다. 점장님은 항상 감정을 억누르고 그를 상대했던 거겠죠.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는 수 없이 그냥 웃고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카오루 씨, 오늘은 정말 고마웠어요. 사실은 그 사람 거의 맨날 술 한잔 하자고 하는데 오늘은 평소보다 더 끈질기더라고요. 그랬었구나. 진작 알아채주지 못해서 미안해. 아니요, 이번에 도와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걸요? 근데 괜히 저 때문에 그런 소리까지 들으시고 죄송해요. 그 사람은 아무한테나 시비를 잘 거니까 그 정도는 별일도 아니야. 그런 얘기에 상처받지 마세요. 저는 카오루 씨를 존경하고 있어요. 그래, 말만으로도 고마워. 이번에 절 도와주신 보답으로 저희 집에서 식사 대접해드릴게요. 요즘 배달 맛집에 빠져있거든요. 당연히 가야지. 이렇게 처음으로 시즈카 씨의 집에 초대받게 되었습니다. 집에 절 초대한다는 얘기는 그런 걸 기대해도 괜찮은 걸까요? 저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그녀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다 먹은 후 제가 카오루 씨를 초대했을 때부터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사실은 잠깐만! 그 뒷말은 내가 말할게. 예전부터 시즈카 씨를 좋아했었어. 괜찮다면 나와 사귀어 줄래? 좋아요. 저야말로 잘 부탁드려요. 이렇게 시즈카 씨와 사귀고 싶었던 저의 바람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세와의 그 일이 없었다면 이렇게 쉽게 그녀와 사귈 수는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된 이상 저를 무시했던 그 행동이 오히려 고마울 정도였죠. 하지만 당연하게도 이세는 저희의 관계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또 질리지도 않는지 시즈카 씨에게 작업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야, 나랑 술 한번 마시자. 나랑 친하게 지낼수록 이득이라니까. 근데 날 화나게 하면 그땐 나도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고. 작업인 건지 협박인 건지도 모를 말들로 시즈카 씨에게 말을 거는 이세. 이것만큼은 확실히 해둬야겠다는 생각에 이야기 중인 둘 사이로 껴들었습니다. 죄송한데요. 시즈카 씨와 저는 서로 사귀는 사이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같이 술 먹자고 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그런 사적인 말들은 성희롱이 될 수도 있으니 조심해 주시고요. 순간 이세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바로 냉정을 되찾았고 기분 나쁜 말투로 말했습니다. 뭐? 나 지금 작업 거는 거 아닌데? 왜 이렇게 진지해지고 난리야? 근데 시즈카 씨도 취향 참 독특하네. 이런 나이 많은 알바랑 사귀다니. 마치 중2병 멘트처럼 유치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정말 대학을 졸업한 게 맞나 싶을 정도로.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몇 시간 후. 아이쿠, 미안. 손이 미끄러졌네. 그가 저에게 고의로 커피를 부어버린 것입니다. 화상을 입진 않았지만 유니폼에 얼룩이 지고 말았습니다. 일단 얼룩진 옷부터 갈아입어야 할 것 같아서 묵묵히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던 순간 잠깐만! 이라는 말을 함과 동시에 유리컵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해. 또 손이 미끄러져서 컵을 떨어뜨렸네. 미안하지만 여기 좀 치워줄래? 지금 당장. 시즈카 씨가 저 대신 치워주려고 했지만 야! 난 스즈키한테 시킨 거야. 나서지 말란 말이야. 라고 해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커피로 젖은 옷을 입고 깨진 컵을 치워야만 했습니다. 하하하, 꼴 좋다. 내 말을 거역하면 어떻게 되는지 몸소 알려주겠어. 스즈키, 고생했어. 아까 방금 본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드디어 그 계획을 추진하려고 하나 봐. 네, 마침 저도 점장님께 연락하려던 참이었어요. 며칠 후엔 저도 이곳을 떠나게 될 테니까요. 그렇군, 서운하구만. 원래는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지만. 괜찮습니다. 지금은 제가 점장님의 부하니까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타테노 씨에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서 정말로 값진 시간들이었습니다. 말만이라도 고마워. 다른 직원들한테는 솔직하게 다 말해도 괜찮지? 네. 시즈카 씨한테는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랬군. 두 사람이 사귄다고 했었지. 시즈카라면 자네를 잘 서포트해줄 수 있을 거야. 앞으로도 힘내. 자네의 앞날을 응원하겠네. 점장님과 이런 라인을 주고받은 저는 며칠 후 본사로 향했는데 도대체 무슨 악연인 건지. 스즈키 아니야? 여긴 왜 왔어? 여긴 너 같은 루저들이 올 만한 장소가 아닌데.
본사에 들어가자마자 이세와 딱 마주친 것입니다. 여전히 거만한 태도를 보자 이젠 딱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난 게 오히려 더 잘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세 씨. 제가 여길 왜 왔는지는 이제 곧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이따 봬요. 내 대답을 들은 이세는 알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약 1시간 후 본사에서 근무하는 대부분의 직원들이 대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사내 긴급회의를 연 것입니다. 저는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번에 경영관리 부문에 배정된 스즈키 카오루입니다. 오늘부터 경영방침을 새롭게 개혁해 나갈 생각입니다. 부디 잘 부탁드립니다. 대박! 저의 인사를 듣고 깜놀한 이세의 목소리가 회장 안에 울렸습니다. 그래요. 사실 저는 해외의 어느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졸업한 후에도 한동안은 해외에 거주하면서 유명한 컨설턴트 회사도 다녔습니다. 바로 그때 아버지의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아버지 회사의 경영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니 일본으로 돌아와서 아버지를 도와달라고 하는 SOS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덕분에 돈 걱정 없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아버지께 효도를 하고 싶었던 저는 곧바로 아버지의 SOS에 응했습니다. 그 후 일본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아버지가 경영하는 회사죠. 일단 저는 아버지 회사의 문제점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물론 본사 데이터들도 검토해봤지만 데이터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직접 확인해보기 위해 매장에서 일해보기로 했던 것입니다. 제가 고른 매장은 매출이 가장 많이 떨어진 모니로봇 정이었습니다. 제 정체를 알고 있던 건 타테노 점장님뿐, 다른 직원들은 물론 지역 매니저도 저의 정체를 몰랐습니다. 모니로봇 정은 요즘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고급 식당이었지만 성인식의 뒤풀이, 상견례 자리, 변함없이 와주시는 단골분들과 정치계 연예계 회식 장소로 쓰였습니다. 즉, 중요한 시기가 됐을 때 모니로봇 정의 수요도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원인만 찾으면 다시 재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약 1년간 홀 직원으로서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아버지와 다른 간부들과는 새로운 경영을 하기 위한 플랜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경영개혁을 추진할 날이 다가온 것입니다. 저는 술렁이는 회장을 조용히 시킨 후 말했습니다. 일단 관리 부문의 개혁이 가장 시급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관리 부문에 소속된 직원들만 여기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지역 매니저를 포함한 관리 부문 직원들만 남았고 다른 직원들은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엄청난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저는 하나의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이세 씨, 키무라 씨, 오오누키 씨, 이 세 사람을 매장 직원으로 강등시키겠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정해드린 매장의 홀 직원과 조리 직원으로 일해 주십시오. 갑작스러운 폭탄 발언에 세 사람 모두 당황해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명인 이세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저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지만 권력을 이용해서 제게 복수를 하다니 너무 비겁합니다. 아무래도 그는 예전에 그 커피 사건 때문에 내가 복수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복수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라면 당신만 강등시켰겠죠. 그럼 왜 제가 매장 직원으로 강등되어야 하는 겁니까? 간단합니다. 세 사람이 지역 매니저로 임명되자마자 각자 담당한 매장의 매출도 함께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이 세 사람이 입사해서 지역 매니저가 되자마자 매출도 뚝 떨어져 버린 겁니다. 사실 이 세 사람은 관리부장의 낙하산들이었습니다. 이세는 친척이었고 키무라와 오오누키는 관리부장의 대학 후배였죠. 원래 과정대로 하면 현장 직원이 점장이 된 후 지역 매니저로 승진이 되는 겁니다. 이 세 사람은 그런 과정도 없이 지역 매니저가 된 것이죠. 당신들은 현장의 노하우도 매니지먼트의 지식도 없잖아요. 현장직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무리한 요구만 하니 현장직들의 사기가 점점 떨어진 거죠. 제가 잠입하기 전 우수한 인재들을 놓치게 됐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건 제 잘못이 아닙니다. 현장 직원들의 의지가 약한 탓입니다. 그럼 이쪽 화면을 봐주세요. 저는 모니터에 어느 자료 화면을 띄웠습니다. 그건 고객님들의 의견을 집계한 자료였죠. 그곳엔 아까 전에 왔었던 남자 직원의 응대 태도가 참 별로더군요. 솔직히 2번 다신 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항상 직원들을 상대로 화를 내는 남자 직원이 무섭고 싫습니다. 요즘 가게 분위기가 예전만 하지 못해서 참 아쉽습니다. 다시 좋아지길 바랍니다. 등등 이세와 관련된 불만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치만 남자 직원은 저 말고도 많이 있잖아요. 타테노 점장님은 아무 이유도 없이 직원들을 혼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고객님들 앞에서 언성을 높인 적도 많았잖아요.
명찰에 이세라고 쓰여 있었고 불쾌하기 짝이 없었다며 당신 앞으로 들어온 클레임도 많았어요. 그럴 수가. 그니까 처음부터 다시 배우고 오라는 말입니다. 물론 낙하산 채용을 알선한 관리부장에게도 그 책임을 물을 것이며 조만간 합당한 처분이 내려질 겁니다. 이세를 포함한 세 사람과 관리부장은 얼굴이 파랗게 질려갔습니다. 결국 이세는 지역 매니저에서 매장 직원으로 강등되고 말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강등 처분이라는 가장 합리적인 조치를 한 것인데 그에게 현장 일은 꽤나 어려웠나 봅니다. 게다가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해서 현장 일을 제대로 배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후 타테노 씨의 보고를 받게 되었는데 강등되고부터 몇 개월 만에 곧바로 일을 관뒀다는 연락이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조치만으로 매장을 되살릴 순 없었습니다.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는 건 보통 일이 아니니까요. 고급화라는 모니로봇 정의 컨셉에 맞게 SS 등을 활용한 캠페인은 피해왔지만 앞으로는 유튜브나 SNS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광고해 나갈 계획이며 고급 양복점 및 결혼식장과 협력해서 날씨가 좋은 날엔 모니로봇 정이라는 콜라보 캠페인을 개최. 성인식을 치룬 청년들, 신혼부부에게는 특별 할인권을 선물해드릴 생각입니다. 그 외에도 결혼기념일 등 고객님들의 소중한 날에 모니로봇 정을 찾아주시면 계절 요리를 하나 서비스해드리는 등 기념일에 주력한 프로모션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신경영을 시작한 지 6개월째 1월 성인식 캠페인에서 큰 성과를 내며 매출액도 점점 상승했습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의 인지도도 점점 넓어져갔고 이젠 제가 현장을 둘러보지 않아도 될 만큼 괜찮아졌습니다. 카오루 씨 정말 대단해요. 경영개혁 덕분에 손님들도 다시 늘었어요. 누가 뭐래도 내 계획을 그대로 수렴하고 실천해준 직원들 덕분이야. 옛날부터 맛도 서비스도 좋았던 가게였던 데다 고객의 소리에도 가게가 예전보다 더 좋아져서 행복하다며 칭찬하는 목소리도 많아졌는걸. 이세 때문에 이렇게까지 큰 타격을 받게 되다니 정말 자타공인 민폐남이네요. 그러게. 시즈카와 이야기하던 중 가게 밖에서 직원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좀 도와주세요. 닥쳐! 이따위 가게 내가 망하게 해주겠어! 그 소리를 따라 가게 밖으로 나가보니 이세가 석유통을 들고 난리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감히 나를 무시하다니 절대 용서 못해! 싸그리 다 불태워주겠어! 그렇게 말하고는 흩뿌린 석유에 불을 붙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나머지 제 몸이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이세가 땅바닥으로 나가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이런 멍청한 놈 같으니! 타테노 씨! 지금 당장 경찰 불러! 네! 저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 후 이세는 방화 미수범으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설마 이 정도로 원한을 품고 있었을 줄이야. 아무 일도 없어서 정말 다행이야. 타테노 씨,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 위험한 순간에 저는 아무것도 못했네요. 괜찮아, 아무 일도 없었으니까 라고 하고 싶지만 앞으로 넌 사람들을 통솔하고 관리해야 하잖아. 문제를 바로바로 해결해야만 이 진가도 드러나는 거야. 앞으로 더욱 정진하도록. 이상 예전 상사의 조언이었습니다.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게는 지식과 경험이 있지만 누군가를 통솔하고 관리하는 능력은 아직 전무합니다. 앞으로 타테노 씨처럼 멋진 상사가 되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습니다.